저는 이제 클래스가 다른 수학 학원의 노상면 강사고요. 이번 평택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투 총평을 맡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영상 분석에 앞서 시험지 분석에 앞서서 이제 평택고등학교는 이제 특징이 모의고사랑 이제 정시에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시험지의 모양에 대해서 되게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지 분석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킬러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내지 말고 학원가에서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좀 내라고 지시를 좀 했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양들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차함수의 비율 관계라든가 뭐 이제 비적분 같은 경우는 삼중합성된 어떤 함수의 해석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안 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킬러를 내지 말라고 했던 이런 지시사항이 무효화되는 좀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출제된 게 6월 모고거든요. 근데 6월 모고에서 15번 문제 바로 삼차함수의 비율 관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6번이었던가요? 이 소고형 수열에서 소고형 함수에 대해서 이게 원래 이제 이 변수의 공차와 이 변수 간의 차이가 3배가 나는 건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없었다 봐도 무방한데 원래 2배까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3배, 즉 3개씩 나열하는 모양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28번. 이 문제는 뭐 다들 풀어보셨을 테니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죠? 그냥 킬러였습니다. 정말 킬러.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30번 문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절대값에다가 fx를 합성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1 플러스 2의 2x 승의 1이었나? 뭐 이런 함수가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렇게가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중합성에 대해서 좀 그냥 해석도 아니고 이게 조건식도 길고 난해한 해석을 담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6월 평가원 모양이, 그러니까 수능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9월 모고는 봐야 알겠지만 9월 모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양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문제 분석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평택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최근 3개년치의 뭐 그 사설 모고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평가원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풀어내야 된다.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놀랍게도 모양이 완전 똑같아요. 이거 올해입니다. 올해 이게 아마 3월 모의고사네요. 3월 모의고사 14번에 출제됐던 문제고, 물론 현역들 말고 재수생들은 쉽게 풀어냈던 문제겠지만 현역들한테는 좀 낯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경험을 하려면 엔제나 사설목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교재까지 풀어내야 되니까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역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가 이제 f라는 함수 틀은 같지만 이거 미분해서 a라는 어떤 상수를 대입한 미분 계수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이게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항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게 모양이 이쁘게 정리가 되죠. ft 마이너스 가로 여시고 f a 프라임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가로 드시고 이제 dt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x1하고 x2의 대소 관계를 준 거는 정방향 적분을 해야 양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었고 얘는 이제 ft라는 함수와 a, fa에서의 접선 그죠? 빼기 함수로 연결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할 때 갖춰진 여기 있는 정적분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요런 표현들이죠. 요런 접선. 이게 접선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연습하려면 사실 이제 좀 유사 유형 가져왔는데 요건 이제 올해 3월 모고 14번 그대로 문제를 떠온 거고요. 완전 동일하죠, 그죠? 그냥 숫자만 바꿔서 출제됐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건 사설 모의고사인데 어디 거라고는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밑줄 쳐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 올라가 보시면 이 접선의 표현에서 여기 A 대신에 1만 대입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실제로 평택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최근 모고들은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좀 특이하거나 좀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수능에 맞닥뜨렸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출제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21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사 유형이 이게 올해 5월입니다. 또 올해네요. 또 올해야. 올해 5월 모의고사 21번에 출제됐던 문제고 이 역시도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내지만 현역들은 보통의 공부량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런 문제다. 밑에 이제 5월 모의고를 실제로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글을 읽어보시면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초록색으로 밑줄친 부분 요놈의 해석이 또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냐 못 풀 수 있냐를 이제 해석 판가름을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fx의 절대값이 어떤 t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면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t 즉 fx와 플러스 t와 마이너스 t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fx는 어차피 y좌표니까 y좌표가 이제 양수인 것들을 t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는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t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절대값 그래프는 그리는 것이 쉬우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어떤 y는 t라는 놈을 x축 위에서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걸 선택할까는 사실 현역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재수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또 익숙하게 익히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최근 이제 모의고기출 재작년이죠. 2022학년 최근이죠. 여기서 디귿변 표현을 보시면 왜 이래 이거? 디귿변 표현을 보시면 또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fx의 이 y좌표의 절대값을 gx로 하겠다. 그럼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주어진 gx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한 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구나. 그러면 이 y좌표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파란색으로 밑줄친 색칠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니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 내에서 누굴 그려줘라? gx를 그려줘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정말로 깊이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량 즉 수학 공부 시간까지 많은 친구들을 위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무슨 센이라든가 뭐 이런 시중 문제집만 풀고는 이런 문제를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리고 이제 22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제 평고에서는 거의 뭐 매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대칭 함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밑줄친 표현이 이제 g의 도함수죠. gx의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이제 우함수가 됐어요. 선대칭 함수를 주었기 때문에 어, 이런 선대칭 함수가 나온다. 근데 그걸 이제 적분해서 넓이가 되었다. 근데 갑자기 극대나 극소로 물어본다. 이러면 사실 이제 넓이로서 이 f의 절대값 t, 즉 이 우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도함수의 넓이가 이제 원함수의 상하 이동 거리가 된다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극대극소 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 극대값의 마무리 계산 때 굉장히 난해한 모양이 나오는데, 계산이 많아지거나. 하지만 우함수, 선대칭 함수의 적분의 극대나 극소로 물어본다. 넓이로 가서 누구의? 도함수의 넓이로 가서 그 넓이가 커질 때와 작아질 때, 가장 커질 때와 가장 작아질 때를 포인트로 잡아서 극대극소로 잡아낸다. 이게 사실 이 문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시중 문제집으로는 절대 훈련이 안 되는 거고, 자이스토리나 수기미 요 정도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1등급 도전 문제가 몇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해내려면 이런 사설모고나 엔제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변형 문제도 다뤄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FT의 절대값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는, 이것도 발췌한 거거든요. 사설모고에서 보시면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F의 변수 절대값, 이걸 뭐 평행이동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건 이제 작년 2024학년 4년 평고 2 1학기 중간고사 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딱 눈에 보이실 텐데 이 포인트도 나오죠. 이 대칭함수를 굉장히 좀 자주 출제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대칭함수가 되게 중요한 성질을 많이 갖긴 하거든요. 뭐 수투나 뭐 미적분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때 좀 편하게 해준다던가. 그래서 아마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유사하게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유형을 보시면 그 이제 도함수의 정적분 값을 원함수의 상하 이동량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개념이 적용된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절대값의 구간의 위끝 아래끝에 모두 다 변수가 들어갔어요. 한 칸 차이 나는 구간에 그 둘러싸인 정적분의 값, 그다음 극대극소 언급.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수투 문제는 아니고요. 올해죠, 올해 수능 특강 여러 가지 적분, 여적이라 쓸게요. 여러 가지 적분의 레벨 3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함수를 그려내서 이 도함수의 넓이의 변화 양상을 보고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나가야 돼요. 극대극소를 잡아서. 그래서 이 1번을 아마 평택고 선생님들도 풀어보시고 이런 넓이를 좀 이용한 문제가 어디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여러 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또 대칭성을 가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문제가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 올해입니다. 올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14번 문제예요. 이런 문제 찾는 거는 저희 소사벌 에스포에 계시는 재한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사실 저희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평택고등학교 2학년 시험 자체가 가장 최근에 시행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 당연하고, 그 최신 반영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그냥 뭐 마플 시너지나 뭐 시중에 있는 그런 문제집으로만은 절대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 유형들을 저희가 이제 발벗고 나서서 뭐 사설이면 사설, 저희가 뭐 사비라도 구매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찝어내서, 다 찾아내서 사실 학생들에게 모두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이 이걸 적용하면서 정말로 체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4번은 사실 이번 총평에서는 좀 약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얘는 아쉽게도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닌데 이거는 2020년 수능 완성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출제됐던 문제고 사실 왜 갑자기 연도수가 떨어졌냐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24번 문제까지 오면서 착실하게 최근에 나온 EBS 연계교재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를 했고 24번만큼은 좀 이제 틀렸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신가. 그래서 약간 좀 올해가 아니라 좀 동떨어진 출제가 된 지가 5년이나 된 이런 문제들을 한 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24번까지 풀어온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해석을 끝나겠죠. 뭐 요런 거 이제 F-1이 이제 0이거나 또는 이제 극소. 얘도 동일하죠. F3이 0이거나 극소를 파악할 수 있고 3차 함수는 이제 극소값이 하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모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답원으로 찾아내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해석은 간단하고 문제 그렇게 난해하진 않지만 사실 뭐 24번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그래프 개형을 여러 개 또 잡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총평을 하자면 저희 그 평택고등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평택고등 시험 자체가 정시 특화된 그런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막연하게 연도수에 상관없이 푼다기보다는 저희는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됐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6월에서의 많은 변화들, 이런 변화가 있었던 문제들이 9월 모고에도 다시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9월 모고 이후에 저희 학생들의 시험이 있으니 9월 모고까지 최신 트렌드에서 어떻게 변화된 문제들의 포인트를 잡아서 올해나 작년, 재작년, 최근 3개년치의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리고 나서 그 연계교재 및 그 사설 모의고사에서 변형됐던 문제나 숫자가 바뀌었던 그런 문제들이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발췌를 해서 대비를 해줘야 확실히 좀 학생들에게 만족감과 좀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저 기말고사 총평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이미 시험이 끝나셨으니까 좀 푹 쉬시면서 체력 보강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저기 모의고사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또 남지 않은 그 모의고사 분석과 그 다음 중간고사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또 이제 중간고사 총평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